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스 읽어볼게요. 손바지 두둑하게 챙겨 입었는데 비를 만난 격이구만. 젖은 바지 무게가 만만치 않으니 저 발을 어찌 뗄고 아까워도 어쩌겠나. 손바지 벗어 던지고 팬티바람이라도 비는 피하고 봐야지. 방울을 흔들다가 어허 폭풍 전야로세.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서두르시게.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의 신변 문제보다는 대상이 무언지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어쩌지 못해 찾은 무당의 입에서 터진 첫마디부터가 심상치 않다. 남편이 모시던 보스의 뇌물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보스의 최측근에서 30여 년 가까이 한결같은 충성심으로 활동해온 남편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 출두 명령이 이어지고 있었고,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깨졌다. 밤잠을 설치면서 초조한 나날이 지속되고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죽을 사람도 여러 살려냈다는 무당을 찾아 물어물어 장거리를 달려온 것인데, 손바지를 벗어던지고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라는 공수가 나온 셈이다. 참혹하기 그지없다. 죽으면 죽었지. 남편이 보스를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림없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바지를 벗을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있어 보스는 말 그대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잃고 산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방끈 길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일상이신 분께서 이렇게나 말기가 어두워서야.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기준님 껴입은 손바지부터 벗으시라고요. 쇠몽댕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아찔해지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이런 세상에 무당의 공수가 남편이 아닌 나를 향한 공수였단 말인가. 손바지, 내가 껴입은 손바지라니. 나는 손바지의 손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는 방울을 낮게 들고 흔들며 눈을 감고 있는 무당의 얼굴을 쳐다보며 가뜩이나 쪼그라진 머릿속을 헤집으며 이리저리 뒤적거려 본다. 최근 매스컴마다 종일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남편 보스의 뇌물비리 의혹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것도 없다. 어쨌거나 그 사건은 전적으로 남편과는 무관한 일이다. 남편이 보스와 함께 해온 시간 전부를 뒤집어 탈탈 털어낸다 해도 먼지 한 점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학부 시절부터 함께 해온 남편이다.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보스를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드러나지 않게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왔겠지만 그것은 남편이 맡은 업무였을 뿐이다. 직업, 먹고 살기 위한 일, 잡 또는 직무, 그런 종류의 것이란 말이다. 보스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남편 또한 가파르게 성장했지만 남편의 급여는 늘 쥐꼬리만큼, 아니 아주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보다는 조금 두둑했을 뿐이다. 살아가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왜 없었겠는가. 물론 그럴 때마다 입을 내밀고 투덜거리기는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공직자 급여가 국민 혈세라는 것을 잊지 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도둑질까지 할 필요 없잖아. 라고. 머리를 뒤적거릴수록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남편이 보스를 처음 만난 것은 30년 전 대한민국 모 광역시에서였다. 더 정확하게는 민중을 위한 교육에 주력하면서 특히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활동을 하던 한 시민사회 단체에서였다. 대학 교수가 꿈이었던 남편은 당시 그 바닥 생리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선배 권유로 가입하게 된
그 단체에서 보스와 남편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그 단체를 이끌고 있던 남편보다 8살이 많았던 보스는 유난히 남편을 챙겼고 남편 또한 보스를 친형처럼 따랐다.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한 꿈을 버린 남편은 운명처럼 보스에게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스가 지닌 깊은 위로의 덕목 덕분이었다. 남편은 보스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보스의 말이라면 콩을 바치라고 해도 믿었다. 보스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콩을 콩이라고 말하는 나를 도리어 비난할 정도였다. 그런 남편을 보스 또한 많이 아꼈다. 인지상정인 셈이다. 대한민국 최고 인재가 들어간다는 S대 출신의 사회학과 박사였던 남편은 보스의 신임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남편과 캠퍼스 커플이었던 나에 대한 썰을 잠깐 풀어보자면 나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교육단체를 꾸려가고 있다. 남편과는 별개로 가정주부로서 딸아이 하나를 낳고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을 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그 노력의 결실이란 것이 그렇게 귀결됐다. 일부러 애쓴 것은 아니었다. 남편과 부부로 살다 보니 나의 삶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다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활동하다 보니 교육 쪽 전문가가 된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그쪽에서만 뼈가 굵어지다 보니 수장이 됐다.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단체가 지역 내 다양한 학교와 MOU 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각종 교육 사업들은 전국적인 시범 또는 모범 사례로 선정돼 각 시도교육청에서 앞다투어 소개되기도 했다. 어쨌거나 남편과 나는 지역사회에서는 제법 알려진 오피니언 리더에 속했다. 그럼에도 남편과 나 두 사람의 능력치를 더해 아무리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보스의 뛰어난 지력과 시대를 아우르는 통섭 능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남편과 나는 우수한 IQ와 우직한 성정을 지닌 2인자 또는 3인자로서 만족했다. 아니, 더할 나위 없이 충분했다. 명령을 받고 효율적인 실행 방안만 모색해 움직이면 됐으니까. 남편과 나는 꼭 보스 앞이 아니더라도 어느 자리에서건 유능한 넘버 3라고 스스럼없이 소개하곤 했다. 더 나아가 골머리 아픈 주인보다는 명령에만 길들여진 사냥개가 우리 적성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이라며 대놓고 손바닥을 맞부딪히기도 했다. 이런 사건도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살짝 그 결이 다른 정도. 처음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남편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 출두 명령을 처음 받았던 날 남편은 베란다에 나가 손빨래 할 때 쓰는 빨간색 플라스틱 안진뱅이 목욕 의자에 낮게 쭈그리고 앉아 등을 유리문에 기대고 있었다. 남편은 그날 오후 내내 베란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틀거리는 오후였다. 흡사 정지된 화면처럼 남편은 그 자세 그대로 멈춰져 있었지만 남편은 분명히 비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눈치챘다. 올해 24살이 된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아 끌지 않았다면 나 또한 까무러쳤거나 무너졌을 것이다. 딸아이 손에 이끌린 나는 비틀거리고 있는 남편을 거기에 놔두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현관문을 닫았다. 그리고 울컥 마치 오래 묵었던 무언가가 치올라오는 감정을 참아내며 좁은 계단을 내려왔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고 허름한 빌라 4층을 오르내리면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왔을 뿐인데 정작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처럼 무엇 하나 떠오르는 것도 없었다. 도대체 나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산 것일까? 우리 가족이 무엇 하나 허투루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이슬직고하고 용서를 빌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도 저도 줄줄이 엮이고 묶여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고 해도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상부 조직이 있으면 하부 조직이 있듯이 상급자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수행했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조직을 위한 대의 명분은 언제나 분명했으니까요. 그것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어허, 참, 찌찌거리며 한낱 사냥개였다면 손가락질 받고 말고 할 일도 없을 터. 옳든 그르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사냥개의 본분이니까. 판단력이라는 것이 사냥개에게 필요한 덕목은 분명 아니네만. 그런데 자네 혹시 그거 아나? 아무리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사냥개라도 말일세,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는 분명한 대가를 기대하고 움직이는 법이거든. 만에 하나 혹시라도 해서 하는 말인데, 이댁 대주가 말일세, 아무리 상부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그 일이 옳지 않은, 그야말로 들키는 날이면 한 방에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중대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가담한 건이 있다면 말일세, 과연 그 대가가 없었을까?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아니라고 박박 우긴다면 할 말 없는 것이고. 얼빠진 내 표정을 가만 응시하다가 까르륵 웃으며,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이네 그려. 남편을 폄하하는 무당의 말본새가 지나치게 야비하다. 그럼에도 틀린 말이라고 대들기에는 논리적으로 반박 근거가 부족하다. 아닌데 하면서도 납득이 돼버리니 침만 꿀꺽 삼키는 수밖에. 어쨌거나 지금 아쉬운 거는 저 무당이 아니다.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이쪽의 목적이니 입 닥치고 다시 물어야 한다. 남편과 나, 그리고 딸아이의 미래가 달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